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검찰개혁 정부안이 논란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16일 양일간에 걸쳐 초선 의원들을 불러 만찬을 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첫 만찬의 결과를 박지혜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선들에게 국민과의 교감을 강조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직접적인 정치를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당시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탄생에 동지적 관계를 상기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초선 의원 34명 각각 모두에게 전국 및 지역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검찰개혁안, 공소취소 거래설, 추경, 중동 파견 요구 등의 주요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대화가 오가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공소취소 거래설의 경우 근거 없는 낭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올릴 수준은 아니었다. 나머지 현안들의 경우 일부 의원들이 거론하기는 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다. 자, 공식 발표가 이러한데 잠시 후 중앙일보는 단독이라며 중수청 공소청법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단정합니다. 복수 참석자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혁은 상대를 몰아세우는 방식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미 정부안대로 하기로 당론이 정해졌는데 계속 바꾸면 혼란스러워진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실질적인 검찰청 폐지만 하면 되는데 이름 하나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이미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했으면 우리가 원한 검찰개혁을 완수한 거고 그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했다고 보도하는데 이게 젠프의 언어가 맞습니까? 박지혜 대변인과의 발표와 비교해보면 장인수 사태건보다 더한 사안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대응과 2차 초선 만찬의 언론 보도를 지켜보겠습니다. 지금의 검찰개혁 정부안의 심각성 중 하나가 이 법안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1차안에 대해 난리가 났을 때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일갈했었지요. 김민석 총리가 이거를 오케이 안 했는데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정부 내에 무질서가 있다는 뜻이고요. 질서가 없다는 뜻이에요. 총리가 이걸 알고 내보냈다면 총리가 해명을 하고 바로 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정부 내에서 그 정리하는 절차가 있어야 돼요. 만약 그런 절차가 없다 그러면 정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부 내에. 2차안 역시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안이 나왔다고 설명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재명 정부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납득할 수 없는 행태 때문에 음모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나시나 언론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이 문제투성이 정부 법안대로 되면 공소취소 거래설은 실제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태업에 가까운 정부의 검찰개혁 오락선이와 맞물려 뜬금없이 공소취소 운동 짓거리가 벌어진 일련의 기괴한 행태를 보면 거래 의혹들이 진작 터졌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실체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유권자 국민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 정부도 여당도 특히 대통령도 판단 잘해야 할 것이다. 정치에서 실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을 얻지 못한 검찰개혁은 계약이자 자폭이 될 뿐이다. 대통령 말 정권 잡았다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 말은 대통령에게서부터 적용된다. 지지율에 취해서 만기칠람 내 뜻대로 고집하면 한 방에 훅 가는 게 정치다. 고집 부리지 말고 정신 차리기 바란다.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왜 검찰 집단 자체 위험성을 앞다퉈 경고하는지, 그들이 왜 작은 불씨라도 완전히 끄기를 원하는지 깨닫기 바란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검찰개혁 자문위원이었던 김필성 변호사는 활동 당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법안이 이렇게 제출한 것을 보고 TF에서 따졌습니다. 누가 바꾼 건지라도 알려달라고, 그래야 왜 원상복귀되었는지 물어볼 거 아니냐고. 우리 의견을 무조건 관철할 생각은 없지만 적어도 설명은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국민들에게 검찰청 없앤다고 그렇게 광고를 해놓고는 이름만 바꾸는 건 국민들을 기만한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들은 답변은 누가 바꾼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법을 만드는 그 국회의원들도 법안을 누가 만든 건지 모른다는 겁니다. 진짜 어이가 없었지만 검찰개혁 분위기에 방해가 될까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미 내부적으로 차근차근 방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법안도 그런 치밀한 계획 안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보안 수사권만 문제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미 공수처법은 검사가 수사 전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기만 하면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으로 검사에게 얼마든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시행령 통치가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남은 하나, 정권 송치까지 얻어내면 검찰개혁은 사실상 검찰권 강화로 끝납니다. 검찰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수사기관 통제권을 얻었고 중수청이라는 별도 관청까지 거느리게 되니까 말이지요. 자, 2차 정부안을 비판하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독소조항입니다. 즉 국민에겐 독이 되고 검찰에겐 보약이 되는 이런 법안을 누구도 설명하지 않고 설득하지도, 그리고 검찰 스스로 반성하거나 사과하지도 않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민주시민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박구영 교수가 우려하는 건 이런 거지요. 지금 대통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뭐예요? 공적인 일은 공개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이 그야말로 국민주권 시대의 국민의 정부 아니에요. 네. 그럼 국민이 주인 정부라면 국민과 함께 이 사안을 함께 공개적으로 토론하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첫 번째는 책임 있는 사람이 설명을 해라, 그냥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하셔도 되고 대통령 정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련된 사람을 시켜서 하든지 하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큰 틀에서 설명은 정부가 국민을 향해서 할 수 있죠. 공개된 토론을 지키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토론 과정을 공개하면 됩니다. 저는 대통령의 지금 또는 정부 안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생각은 저는 책임의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건 맞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책임의 정치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개혁을 통해서 생겨날 수 있는 작용과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작용을 어디까지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어디까지 책임지느냐. 저는 검찰 개혁이 하고 나면 일정한 부작용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거는 어떤 기업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모든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작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개혁이 아닌 거예요.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정치에 완전히 손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생겨나는 부작용은 지금 현재의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면 됩니다. 충분히 남아요. 그 에너지가 다음에. 남아요. 예. 근데 여기서 부작용을 우려해서 작용을 못하게 하잖아요. 정치적 에너지가 소진돼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른 개혁에 대한 동력이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건 진짜 큰일 나는 큰일 난 거예요. 겁니다. 예. 그 얘기를 제가 책임의 정치를 너무 대통령께서 과도하게 확장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면 정치적 에너지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니 유시민이 출격합니다. 최강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한 가지 조금 기대하실 수 있는 얘기를 다음 주에 유시민 작가님이 매불쇼에 출연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나 또 보여지고 있는 현상들이 어떤 점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것인지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고 지난 주말에 들었고 그 다음에 49제 때 또 그 유시민 선배님을 뵐 수가 있어서 그렇게 또 말씀을 나눴고요. 따로 또 이 상황을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이 좀 모여서 의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이래저래 많은 분들 얘기를 듣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 당내 상황들, 그 다음에 당 밖에서 지금 특정한 어떤 사안마다 지지자들 간에 이렇게 격렬한 의견 대립이 생기는 상황들,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고 이걸 어떤 가닥을 잡아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앞으로 점점 준비하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이 혼란을 좀 수습하고 방향을 잡아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민주당의 정체성이나 민주당의 소중하게 쌓아왔던 그 민주정부의 역사가 지금 훼손되는 것이다라는 걱정들을 하고 계셔서 이게 그냥 방치되지는 않을 것이고.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